지금 스리랑카 디폴트 나가지고 막 총리고 뭐 대통령이고 사임하고 대저택 들어가가지고 시위하고 난리 났죠. 스리랑카 같은 국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스타트 끄는 겁니다. 자, 지금 문제가 참 많아. 일단 달러 강세가 문제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원달러 환율이 1348원, 방송 전에 1351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48원 살짝 떨어졌죠. 1350원을 넘었습니다. 1350원. 자, 퀴즈 한번 갈게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넘은 상황에서 1개월 동안 지속된 적이 총 몇 번이나 있을까? 총 몇 번? 28일 기준에서 현재까지 총 4번입니다. 4번. 1350원 총 12번. 1350원을 넘은 거 말고 1350원, 1300원이 넘은 상황에서 1개월 동안 지속된 적. 총 4번인데 이게 언제냐면은 1997년도 외환금융위기 IMF 우리 금모기 운동할 때 그때가 196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지금 막 서초구, 강남, 빌딩 막 갖고 계신 분들 그때 절반 이상 다 가져가셨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 그때 달러 갖고 있었으면 100억짜리 빌딩이 50억에 살 수 있었어. 환율이 1964원 튀면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이슈 방송 보시는 거고 현금 그렇게 갖고 계시는 거고 공부하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원래 앞서가. 돈 많은 분들이 앞서가고. 왜? 돈 많은 분들 옆에 주변에 배운 사람들이 다 있거든. 그 사람들이 다 자산 관리 해주고 귀띔 해주고 하는 거거든. 그때 부동산 막 아파트 10억짜리 5억에 사고 다 그랬습니다. 돈 많으신 분들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때가 1964원 1300원이 넘은 상태로 1개월 이상 지속이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001년도 닷컴 버블 IT 버블 그때 1365원까지 튀었었죠. 그때도 1300원 넘어서 1개월 동안 유지가 됐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2008년도 리먼 사태 파산됐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570원까지 튀었습니다. 환율이. 그러면 지금 그 원달러 환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좀 체감이 되시나요? 근데 지금 코인이슈 방송 안 보시고 그냥 뭣도 몰라 막 이런 방송 보고 막 알트들 자발트들 사가지고 야 이캐시 요거 거래대금 제일 많네 이거 탔다가 마이너스 20% 30% 기다리면 와 기다리면 무조건 원금 회복해 기다려도 안 오지. 그러고 있어. 알트 타고 막 수익 봤다고 막 10% 5% 수익 봤다고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 현금이 진짜로 작년에 내가 들고 있던 현금이랑 올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진짜 한 5배 10배 차이 나는지 모르고 가치가. 참 지금 환율 진짜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1350원 지금까지 3차례 있었고 이번까지 4차례다. 지금 달러 인덱스 보시면 109. 제가 예전에 실시간 방송에서 비트코인 가격 보려면 달러 인덱스만 봐라.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 빠진다. 또 반대로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 오른다. 그냥 이거는 공식이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자, 방송 전에 10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8.57 살짝 빠지고 있죠. 미 국채금리 3.1에서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1351원에서 환율 살짝 내려가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또 살짝 1.5% 오르고 있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 6월 17일 6월 19일 날 비트코인 17.5K 최저점 나왔을 때도 원달러 환율이 팍 튀고 나서 2, 3일 뒤에 6월 17일 날 미국 증시가 최저점이 찍었고 6월 19일 날 17, 18, 19 3일 뒤에 비트코인 최저점을 찍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항상 먼저 튀기고 이후로 최저점이 나온다. 그거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고 올라갔는지 왜 올라갔는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왜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을까? 그때를 딱 분석을 하고 아 그때랑 또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겠구나.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차트 백날 봐봤자 이런 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항상 대응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원달러 환율도. 자, 잭슨홀 이전까지 우리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 시장이 왜 올랐죠? 잭슨홀 이전에 우리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시장 상승한 이유, 뭐 비트코인은 이더리움 개인적인 호재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잭슨홀 이전에는 미국 증시에서 어떤 걸 기대 심리로 이제 반영이 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느 시점부터 금리 인상을 좀 낮출 거다, 속도를 낮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돼요? 야, 내년 상반기에 우리 빗썸 리서치 연구소인가? 거기서도 그 기사가 나왔고 월가에서도 막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내년 상반기 되면 지금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에 금리를 좀 내리지 않을까, 금리를 인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 심리가 미국 증시에 들어갔죠. 그리고 실적 발표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 몇몇 기업들은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그리고 몇몇 기업들은 넷플릭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어라? 이 정도 좋네.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괜찮았던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랑 미국 증시, 아 금리 인하하겠다는 기대 심리들이 미국 주식에 작용을 했다. 그렇게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물론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는 이더리움 또 지분 증명이 한몫을 했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고, 근데 이번에 잭슨 미팅에서 제일 컸던 게 뭐냐면 금리 피크아웃도 있을 거고, 물가가 피크아웃을 찍었다, 그런 것들도 상승을 했을 거고, 상승하는데 물가가 피크아웃을 했다 요 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뒤집었습니다. 아직 물가 용인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움직임, 기대감, 그런 것들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예상보다 좀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잭슨홀 이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안 좋고, 또 9월달 이거 시작합니다. 이거 뭐 있죠? 지금 경제방송 뭐 다른 코인 방송들 보면은 이거 얘기 안 해. 9월달부터 뭐 준비하죠 우리? 코인유신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어. 우리 정하늘님 긴축. 9월달부터 그 6월달부터 6, 7, 8 매달 475억 달러, 그래서 300억 달러를 미국 국채, 그리고 175억 달러를 MBS 모기지 채권을 연준에서 지금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6, 7, 8 던지고 있어요. 근데 그 두 배로 475억 달러가 아닌 몇 억 달러죠? 475 곱하기 2 한번 해보세요. 950억인가요? 950억 달러를 던진대. 아마 그게 600억 달러가 미국 국채고 350억 달러가 MBS 모기지 채권일 겁니다. 이 정도 양이 지금 연말까지 하면 한 5천조 가까이 뭐 덜어낸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그 액수가 뭐냐면 2017년도 11월 그리고 2017년도 11월부터 2018년도 1월까지 1년 1개월 동안 금리 인상과 긴축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시점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도 금리 인상이나 긴축을 같이 하고 있죠. 6월달부터. 자, 2017년도 대비 긴축이 6배예요. 지금이 하고 있는 게. 2017년도 던졌던 긴축 금액보다 지금 6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물론 코로나 때 우리가 유동성을 많이 찍어냈고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6배 뭐 큰 규모로 할 수 있어. 할 수는 있는데 배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뭐라 그럴까, 시장에 주는 충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6배라는 게 2017년도 대비 6배. 그래서 9월달부터는 아마 좀 더 타이트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버틸 수 있어. 코인이슈가 내년에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적다. 다른 나라 다 무너져도 미국은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왜 그랬죠?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가 미국으로 모여.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회수해도 그만큼 유동성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미국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9월달부터 누가 작살이 나냐면
미국 이외의 신흥국들. 외화 보유고량에 달러를 모아야 되고 달러가 없으면 원유도 못 사고 얼어 죽고 에어컨도 못 틀고 수입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는 그런 국가들. 한국도 포함입니다. 미국 이외의 신흥국들, 이멀진 국가들이 긴축 발작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9월 이후부터.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그 일본 얘기 들으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배웠었죠. 엔캐리 트레이드. 금리가 저렴한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가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사서 수익을 내는, 환차익을 내는 엔캐리 트레이드 말씀드렸었죠. 거기서 N만 빼버려. 캐리 트레이드. 우리가 코로나 때 돈을 미친듯이 찍어댔어. 그러면 돈 많은 애들은 환차익만 보더라도 몇십억 몇백억이야. 굳이 주식 비트코인 할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지금 돌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았던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서 미국으로 넣었는데 긴축이 시작되고 그리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디 시장에 어디 국가의 자금들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요? 신흥국에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지. 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해. 그러면 신흥국도 똑같이 따라가야죠. 그러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 의미 없습니다. 환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그러면 한국에 있던 뭐 인도에 있던 뭐 베트남에 있던 인도네시아에 있던 이런 국가들 외화 투자 자금들 유치된 그 금액들 다 빠져나가면서 어디로 모여요? 미국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스리랑카 디폴트 나가지고 막 총리고 뭐 대통령이고 사임하고 대저택 들어가가지고 시위하고 난리 났죠. 스리랑카 같은 국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스타트 끄는 겁니다. 파키스탄 인도는 아니겠지만 파키스탄 상대적으로 좀 GDP 낮은 국가들, 힘든 국가들, 달러 없는 국가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국가들이. 도미노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1997년도 IMF 금융위기도 엄밀히 따지면 아시아 외환금융위기입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다 쓰러지고 나서 한국이 쓰러진 거예요. 도미노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축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힘들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랑 매우 비슷한 성향의 시장, 우리 비트코인 시장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잭슨홀 이후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 9월달 지표들 보셔야겠죠. 9월 2일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됩니다. 비노 고용지수 발표, 요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8일 베이지북 발표, 그리고 유럽에서 금리 결정, 유로화 살짝 올라가면 또 달러 살짝 또 꺾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베이지북 발표 요거 중요하고, 13일 미국 CPI까지 딱 보면은 요 3개 요것만 잘 넘기면 22일날 금리 인상. 근데 요게 또 끝판왕이니까, 그래서 9월 20일 금리 인상까지 요거 지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원달러 환율.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